258페이지 급수 처리 부분입니다. 자, 이제 보일러 취급 및 안전관리에서 보일러의 직접적인 3대 사고, 그러니까 압력 초과에 의한 것, 그 다음에 가열 사고로 인한 폭발, 그 다음에 연소실내에서 미온스가스 폭발, 이 3대 사고에 관련된 문제 이외에 가장 출제 비중이 높은 게 급수 처리 부분입니다. 물에 관한 문제인데, 물 처리를 깨끗하게 하지 못하면 결국에는 스케일 생성의 원인이 되고 과열 사고, 파열 사고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급수 처리가 중요하죠. 60문제에서 3문제 정도는 물하고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문제가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급수 처리는 목적이 말 그대로 불순물 제거하는 거예요. 그렇죠? 첫 번째가 불순물 제거하는 거. 급수 처리 목적은 이제 외울 때 스코피 보고 이렇게 해서 외우는데요. 스케일을 생성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스케일 생성을 방지한다. 이런 암기판 말해서 그거 읽으시죠. 영찬이 너 대신에 짝꿍이 있어. 알고 있어? 자, 급수 처리 목적은 보일러 속에 들어있는 불순물 때문에 스케일이 생성되는 것을 방지를 합니다. 그 다음에 급수 처리라는 것은 불순물을 제거하는 것과 불순물 제거, 그리고 두 번째는 물이 제거되고 난 다음에는 불순물이 제거되면은 부식이 일어나지 않는 물, 보일러 본체에 들어갔을 때 사고를 일으키지 않는 물, 그렇게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pH를 갖다가 조절한다. 이게 가장 두 가지가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불순물을 제거한다. 불순물 종류가 한두 가지가 아니죠. 불순물이 또 여러 가지 장애를 일으키고, 불순물 그러면 막연하잖아요. 그러니까 각각 종류마다 어떠한 사고를 일으키는가를 알아야 돼요. 자, 먼저 이제 불순물 종류 중에 염류가 있어요. 염류 때문에 스케일이 달라붙게 되는데 스케일 생성을 방지합니다. 염류가 무엇인가는 이제 종류를 쭉 배우면 됩니다. 두 번째로는 적절한 pH를 유지함으로 인해서 가성 취하가 일어나는 것을 방지를 합니다. 그 다음에 불순물이 또 종류에 따라서는 포밍 프라이밍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스케일이 일으키는 불순물이 다르고 포밍 프라이밍을 주로 일으키는 불순물이 다르다는 거죠. 서로 불순물이 다르다는 거죠. 그 다음에 부식을 방지해 줍니다. 물이 제대로 처리가 되면은 부식이 훨씬 덜 일어납니다. 주로 부식을 일으키는 또 불순물이 또 다르죠. 스케일의 원인이 되는 거, 부식의 원인이 되는 거 서로 다르죠. 물에 녹아있는 눈에 안 보이는 여러 가지 불순물 성분 때문에 보일러에서 아주 다양한 장애가 일어나기 때문에 거기서 다 제거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급수 처리를 한다는 것은 또 보일러수가 빨리빨리 농축이 되는 것을 방지해줍니다. 슬러지가 생성이 되는 것도 방지해 줄 수가 있어요.
슬러지가 생성이 되는 것을 방지할 수가 있다. 그럼 도대체 불순물 종류가 어떤 종류가 있길래 이런 사고들이 일으키는가, 또 그것을 처리를 해야지만 방지가 되는가. 불순물 종류와 일으키는 장애, 그 다음에 처리법,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가, 이것을 이제 세세하게 알아봐야 됩니다. 그런데 급수 처리는 1차 처리가 있고 2차 처리가 있어요. 1차 처리, 2차 처리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요. 1차 처리는 이게 이제 본체 바깥이에요. 본체 바깥에서 처리하는 거. 이것은 본체 내부에서 처리하는 겁니다. 급수 처리를 민감하게 해야 되는 것은, 급수 처리할 때 제일 사실 이제 큰 문제가 뭐냐면은 불순물 때문에 스케일이 달라버리거든요. 가장 큰 문제는 스케일이에요. 스케일이 가장 큰 문제가 되는데, 스케일이 가장 잘 달라붙는 것은 보일러에서 뭐예요? 수강 보일러 종류죠. 수강 보일러 종류가 스케일이 잘 달라붙어요. 보일러 종류의 특징 가운데에서 화력이 세고 또 전열 면적이 넓고 불을 떼면 금방 물이 끓어서 나오는 수강 보일러가 스케일이 많이 달라붙는다. 됐죠? 그래서 급수 처리를 잘못해서 스케일이 달라붙는 것을 수감 보일러에 때가 달라붙는다. 그래서 이 관자를 써서 관에 볼처럼 달라붙는다. 그래서 관성이라고 그랬어요. 관성. 그래서 스케일을 안 달라붙게 한다라고 하는 경우는 이제 주로 수감 보일러에 초점을 맞춰서 용어가 그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본체 내부에서 한다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은 관 내부에서 처리한다. 관내 처리라고. 원통 보일러는 처리하면 통내 처리를 해야 되는데 용어가 관내 처리. 이것은 관외 처리. 같은 말이에요. 관외 처리. 그래서 1차 처리 방법과 2차 처리 방법이 다른데, 2차 처리는 어떻게 하냐면은 약품으로 해요. 이건 주로 뭐예요? 주로 약품으로 처리하는 약품으로 이렇게 급수 처리하는데, 이 약품의 명칭을 전부 다 한꺼번에 통칭해서 첨관제 그렇게 불러요. 첨관제. 첨관제 종류는 사용하는 목적에 따라서 약품명이 엄청 많죠. 첨관제는 이게 무조건 출전이 거의 100%에 가깝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약품 이름이. 이 현장에서도 각각 어떤 용도로 약품이 쓰이는가. 보일러 물에다가 그 약품을 풀어주면 그 불순물로 인한 사고가 어때? 예방이 되거나 방지가 되거나 또는 처리가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약품 이름을 외워놔야죠. 그 다음에 이제 1차 처리, 보일러 본체에 들어가기 전에 바깥에서 이렇게 처리하는 방법은 주로 이제 세 가지 불순물 상태에 따라서 처리를 합니다. 첫째는 현탁질 고용입니다. 현탁질 고용물이라는 것은 탁하게, 물빛이 탁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에 녹지 않아서 물 색깔이 어떻게 나타나는 거? 네? 물 빛깔이 탁하게 나타나는 거. 그것을 이제 현탁질이라고 해요. 나타나는 혀를 써서 탁하게 표현이 되는. 만약 물에 완전히 녹으면 물빛이 탁하지 않을 거예요. 예를 들면은 막 흙 같은 것이 있어요. 진흙 같은 거 있어요. 그게 막 연한 흙 가루가 이렇게 섞어져 있으면 흙탕물이죠. 말 그대로. 물에 녹아요, 안 녹아요? 안 녹죠? 저으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물에 녹는 것들은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어 설탕 한 스푼 녹였어요. 설탕물 타먹으려고. 물 색깔이 어때요? 그대로죠? 투명하죠? 네. 그냥 녹는 것은 그래요. 만약 안 녹으면 어때요? 안 녹으면 까랑까랑. 저으면 어때요? 흐리게 나타날 거예요. 그러니까 물빛이 탁하게 나타났다, 흐리게 나타났다는 것은 안 녹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탁질 고형물 보면 물에 안 녹는 불순물, 모래나 흙이나 뭐 식물, 뭐 찌꺼기 같은 거 이런 거 등등 물에 안 녹고 좌우로 침전되거나 이런 것들, 이런 성분들의 불순물. 두 번째로는 물에 녹는 거예요. 녹아 있는데 불순물이야. 녹아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용존 고형물. 원래 고형물인데, 즉 고체 상태, 고체 형태의 물질인데 녹는 거. 예를 들면 소금 종류. 물에 소금기가 녹아 있어. 그럼 물 빛깔은 어때요? 그냥 그대로 투명한데 먹으면 간간해. 이게 보통 지하수나 이런 거 약수 이렇게 하면은 어때요? 물 맞지? 간간하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간간하다 하는 것은 물속에 무기물질, 염류가 녹아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게 음료로 마시면 좋아요. 사람이 먹을 때 음료용으로. 근데 보일러가 먹을 때는 안 좋아요. 기계가 먹으면 그게 다 물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 가스 성분. 가스 성분도 녹아있어요. 물속에 가스 성분 녹아있다고 했죠? 네. 대표적으로 산소 녹아있죠? 예. 산소 녹아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탄산가스 같은 것도 녹아있어요. 탄산가스. 이런 것 등등이 녹아있는데 이런 것들을 각각 처리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처리하는. 이런 걸 처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미처 좀 처리가 덜 됐어. 어쩔 수 없이 어때요? 완벽하게 처리가 안 됐어. 그런 경우에 보일러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네. 안으로 들어가면 안에서 그나마 사고 치지 말라고 약품을 넣는 거죠. 그 약품 종류를 전부 다 첨가제라고 해요. 이해하셨죠? 그걸 다 첨가제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보일러 물 속에 이렇게 막 녹아 있단 말이죠. 그러면 불순물이 녹아 있는데 불순물이 녹아 있는 농도를 표시합니다. 농도를 표시할 때 여러분 단위가 있어요. ppm이라는 게 있고 ppb가 있고 EPM도 있고 이러는데 두 가지는 시험문제에 나와요. ppm은 농도가 얼마예요? 100만 분의 1. 100만 분의 1의 농도로 녹아 있는 걸 ppm. 이제 굳이 영어로 쓴다면 p가 파트 부분이라는 거, p는 per, m은 밀리언, 100만이라는 소리입니다. 여기 그 다음에 똑같이 파트 부분, p는 per, b는 빌리언, 10억이라는 뜻이에요. 설명한 적 있죠? 이거요? 이건 10억분의 1. 10억분의 1의 농도로 녹아있는 거. 그러면 ppb 그렇게 말해요. ppm은 100만 분의 1의 농도로 녹아있는 거. 100만 분의 1. 불순물의 농도를 표현할 때 ppm과 ppb라는 단위를 써서 합니다. 근데 이제 특별히 용존 고형물 중에서 문제가 되는 것들이 뭐가 있냐면은 칼슘과 마그네슘 이온이에요. 특별히 문제가 돼요. CA와 마그네슘 이온. 이 두 개가 문제가 많이 되고요. 이게 문제가 많이 된다. 이제 칼슘만 따로 이렇게 농도를 가리켜서 계산해내는 거, 이런 것 등등이 뭐 경도 계산한다라고 하는 거 있어요. 자, 물의 품질을 지금 보면은 물의 상태가 어떤가라고 나타낼 때 물이 어느 정도 흐린가 탁도라고 하는 걸로도 표현도 하고, 물 속에 뭐가 뭐 산소가 얼마나 녹아 있는데 뭐 어떻게 한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보일러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경도예요, 경도. 그래서 보일러의 불순물 중에서 특히 저런 염류 그러면 화학에서 여러분 강의했다시피 소금 종류예요. 소금 종류 알겠죠? 소금 종류인데 그 중에서도 이제 칼슘이나 마그네슘이 결합되어 있는 그러한 소금 종류.
칼슘이랑 마그네슘. 우리가 먹는 소금은 나트륨이 결합된 거예요. 우리가 먹는 소금 뭐예요? NaCl이라고 또 염화나트륨 그렇죠? 나트륨이 앞에 나트륨이 결합되어 있는 건데 이 나트륨이 결합되어 있는 거 말고 칼슘이나 마그네슘이 결합되어 있는 거. 네. 이런 것들이 문제가 많이 돼요. 보일러에서는 이게 스케일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데 이런 것들이 많이 녹아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센 물이 돼요. 무슨 물? 센 물. 그래서 이런 거 녹아 있는 것에 따라서 우리가 생활가에서 뭐라고 하냐? 단물하고 센 물로 불러요. 단물하고 센 물. 알겠죠? 단물, 센 물. 이런 것이 적게 녹아 있으면 단물이라고 해요. 많이 녹아 있으면 센 물이라고 해요. 단물은 연수라고 해요. 연한 물이다. 센 물은 단단한 물이다. 그래서 정수라고 해요. 정수. 특징은 뭐냐? 비누 거품이 잘 일어나. 수돗물 같은 경우도 거의 제거가 돼요. 이런 경우는 비누 거품이 안 일어나. 뿌득뿌득해. 잘 안 일어나거나 안 일어나. 지하수 같은 거 하고 수돗물하고 비교해보면 어때요? 지하수는 거품이 잘 안 일어나죠. 이제 물 속에 뭐가 이런 이온들이 염기가 많이 녹아 있어서 거품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걸 이제 센 물이라고 해요. 근데 우리가 먹는 물은 사실 센 물이 좋아요. 정수가 음료용으로 적당히. 근데 공업용수로는 적당하지가 않아요. 알겠죠? 이건 음료용으로 적당한데 이게 전부 다 칼슘이나 마그네슘, 염기 이런 것이 많이 녹아 있으면은 보일러 안으로 들어가면은 물때가 돼요. 그게 스케일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이제 단물, 센물, 경수, 연수 이렇게 한 이유는 급수 처리하는 것 중에 용존 고용물 이 염류를 걸러주는 그런 기계를 연수기, 연수장치 또는 경수연화장치 이렇게도 불러요. 알았죠? 뭐라고 부른다고? 연수기 또는 경수연화장치. 이 말은 경수를 뭘로 바꿔주는 거예요? 연수로 바꿔주는 거예요. 어떻게 바꿔주는 거예요? 경수를 연수로 바꿔주면 무엇을 제거하는 거예요? 칼슘이나 마그네슘 이온을 제거하는 거예요. 알았죠? 제거를 해서 보일러에서 스케일 끼지 않도록 이렇게 처리를 해주는 장치를 연수기 또는 경수연화장치 이렇게 불러주는 거예요. 이제 이건 용어예요. 용어. 알겠죠? 지금 급수장치 라인 중에 보면은 뒤에 브로펜에 보면은 급수장치 쭉 라인이 있잖아요. 일반 급수탱크, 물탱크, 원수탱크부터 해서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게 경수연화장치예요. 이제 저게 경수연화장치가 말하자면은 이온 필터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이온 필터. 아시겠죠?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喷가시 고형물, 가스 성분 이런 것들 어떻게 걸러내느냐? 근데 이 방법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불순물 종류에 따라서 먼저 현딱지를 보여요. 현딱지 고형물은 보일러 속에 들어가면 안 녹는 것인데요. 이게 이제 주로 슬러지를 만들기도 하고요. 밑바닥에 깔아줘서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거품을 일으키기도 하고요. 더러워서 이런 것들이 이제 막 거품을 일으켜요. 프라이밍 일으키기도 하고요. 이런 문제를 일으키는데 처리 방법은 뭐가 있느냐 하면은 그냥 깔아쳐요. 그냥 깔아쳐. 그래서 물을 위에만 활용을 해요. 큰 물탱크에다. 그럼 그거 깔아치면 뭐라고 해요? 침강법 그렇게 해요. 침강법. 알았죠? 아니면은 필터로 걸러요. 여과지 필터로.
여과법. 필터를 고르는 거예요. 통과시킬 때.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은 아주 미세한 것들은 미세하게 되어 있는 이런 것들은 휘었게 되어 있는 잘 가라앉지도 않아. 그러면 그런 것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서로 엉겨붙게 만들어야 돼요. 엉겨붙게. 그래서 엉겨붙게 만들어서 잘 가라앉게 만들어줘야 돼. 그래서 뭘 그냥 백반 같은 걸 풀면은 엉겨붙게 잘. 응집제라고 해요. 응집제. 알았죠? 응집제. 그래서 응집법이라고 해요. 응집법. 주로 이제 명반, 백반 이런 걸 써요. 그러면 깨끗하게 쫙 깔아줘요. 위에 물만 싹 이렇게 사용을 하는 거죠. 네, 밑바닥에 쫙 깔아줘요. 그 다음에 이제 용존 고용물. 용존 고용물은 이제 주로 염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염류. 알았죠? 염류, 송기 있는 강간. 이건 이제 물에 녹는 거예요. 용존 고용물은 장애가 스케일이에요. 장애가 스케일이에요. 그나마 100% 스케일. 그러면 이제 용존 고용물을 이것을 어떻게 했냐? 염류를 없애주는 거. 첫째, 이온 교환 필터로 그 특별한 그 염기가 있는 칼슘, 마그네슘 이온을 어때요? 빨아들여 버려요. 이온 필터. 알았죠? 이온 필터로 빨아들인다. 이온 수지로 빨아들인다. 이온 교환법. 이온 필터. 이온 교환법. 이렇게 말하고요. 두 번째로는 증류. 끓여서 어떻게? 증류수만 받아서. 알았죠? 끓인 거예요, 끓인 거. 다음에 이제 뭐 약품 처리법인데 약품 처리는 어차피 첨가제에 들어가기 때문에 자 그다음에 가스 성분이 있어요. 주로 산소가 녹아 있다거나 뭐 CO2 탄산가스가 녹아 있다거나 이런 거 등등인데요. 가스 성분이 있어요. 이 가스 성분은 어떤 걸 일으키냐면 점식, 부식을 일으켜요. 점식. 가스 성분이 주로 일으키는 것이 점식 같은 부식이 일으키고요. 점 모양으로 일어나는 부식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점식이 안 일으키면은 이제 프라이밍 같은 거. 프라이밍 격렬하게 비등하면서 기포 형태로 올라오는 이런 프라이밍. 물방울 튀어오르듯이 사이다 뚜껑 따면은 딱 올라오듯이 그렇게 일으키기도 합니다. 가스성분은 어떻게 했냐면 첫째 이제 탈기법. 기체 성분만 뺏을 탈 이렇게 하는 것을 탈기법이라고 하는데 이건 가열 탈기가 있고 진공 탈기가 있어요. 가열 탈기, 진공 탈기 두 가지가 있는데요. 가령 이 속에 어떤 가스 성분이 녹아 있어. 말하자면 사이다라고 생각하면 돼. 사이다 속에 탄산가스 녹아 있죠. 불을 서서히 떼면 가열하면 어때요? 다 김 빠지잖아요. 날아가 버리잖아요. 이게 가열 탈기라고 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요 위쪽을 진공으로 만들어요. 그러면 어때요? 누르고 있는 힘이 없으면 다 기포가 올라오겠죠. 그러겠죠? 그래서 그런 것은 진공 탈기라고 해요. 아무튼 탈기법.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뭐냐면 저어주는 거예요. 여기서 저어주거나 아니면 분수처럼 계속 뿜고 있어. 저어줘. 저어주면 어때요? 여러분 사이다 젓고 있으면 어때요? 사이다 계속 젓고 있어요. 젓가락으로 젓으면 어때요? 속에 이거 다 올라오겠죠? 이렇게 그런 방법을 하는 걸 뭐라고 그러냐? 기포법. 알겠죠? 기포법. 기포법.
이런 것 종류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이제 1차 처리 종류입니다. 1차 처리 종류. 그런데 2차 처리 종류, 약품을 사용하는 첨가제를 사용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첨가제 종류가 엄청 많아요. 첨가제 종류는 먼저 나열만 해보고요. 목적만. 첫째, pH 조정제가 있어요. 알칼리성을 맞추기 위해서. pH 조정제. 두 번째로는 혹시 이런 물속에 녹아있는 산소나 탄산가스 이런 것들이 잘 분리가 안 됐을 때 보일러 본체 속에 혹시 산소 성분이 있으면 탈산소제가 있어요. 산소 성분을 제거를 해줘요. 세 번째로는 보일러 수 내가 이렇게 뿌옇게 잘 가라앉지도 않고 잘 배출도 되지 않고 그렇다 해서 밑바닥에 이렇게 깔아앉는다면 분출이라고 하는 걸 하면 되잖아요. 보일러 밑에 깔아앉으면 분출 작업하는 거 알죠? 더러운 농축수 깔아앉은 거 이렇게 빼내는 건데 그렇지도 않고 참 애매하게 있어요. 그러면 밑에 깔아앉게 하든지 아니면 위로 떠오르게 해서 수면 문제를 시키든지 용량에 물이 깨끗하게 가든지 그럼 뭐냐면 슬러지 조정제라고 하는 게 슬러지를. 그 다음에 약품이 너무나 이렇게 pH를 조정제를 잘못 써가지고 가성소다를 잘못 풀어서 가성취화가 일어나게 생겼어요. 너무나 알칼리가 세서. 그런 경우는 알칼리 부식을 방지하게 하는 것도 있어요. 가성취화를 방지해주는 가성취화 방지. 자, 그 다음에 거품이 일어나지 않도록 포밍 프라이밍이 안 일어나도록 잡아주는 포밍 방지제. 이런 종류들이 있어요. pH 조정제, 탈산소제, 슬러지 조정제, 가성취화를 방지하는 것, 네, 포밍이 일어나지 않도록 잡아주는 것들, 이런 것 등등이 있는데 이 약품 이름은 암기 방법이 있어요. 암기 방법은 별도로 이렇게 쭉 정리하면 돼요. 왼쪽 필기하셨나요? 네. 지워도 되죠? 자, pH 조정제는 암기법이 P가 암이 이제 앞에 글자를 붙여서 이렇게 외우시는 게 좋습니다. 일반학에서 그 족별로 1쪽부터 8쪽까지 외울 때 1, 수리낙할 이렇게 숫자를 붙여서 외우듯이 앞에 글자를 붙여서 외우는 게 좋아요. 앞에가 이제 약품의 그 쓰임새고 뒤쪽은 약품의 이름들이에요. P가 아미제, 알겠죠? P가 아미제. 가성소가 가장 대표적이에요. 암모니아, 히드라진, P가 아미제, 제1인산소다, 제2인산소다 등등. 자원인산소다 그다음에 중합인산소다. 자원 인산소다 종류라는 거죠. 알겠죠? 인산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가성소다, 암모니아, 히드라진. 탈산소제. 약품 이름이 별도로 개별적으로 나와요. 탈탄이에요. 네, 프랑스 저 삼총사 탈타니앙이 아니고요.
삼총사 달탄양 중에 이게 그게 아니고 탈탄이야. 탈탄양이 아니고 탈탄이야. 탄닌, 히드라진, 그다음에 아황산소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슬러지 조종제. 슬러지 조종제는 슬리탄 전택 이렇게 합니다. 슬리탄 전택. 슬. 슬리탄 전택은 리그린. 그 다음에 탄닌, 전분, 텍스트리 이런 종류이고요. 슬러지 조종제는 물 속에 가라앉지도 않고 떠오르지도 않고 그런 상태, 뿌옇게 되어 있는 부유물 이런 것들을 엉겨붙게 해서 밑으로 가라앉게 하거나 아니면 위로 아예 떠오르게 해요. 그래서 분출을 쉽게 용이하게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슬러지 분산제가 아니고 조종제. 연료첨가제에서는 분산제라고 했었죠. 노즐 막히지 않도록. 그 다음에 이제 연화제. 저기는 안저기는 연화제. 연수로 만들어져서 혹시나 칼슘 마그네슘이 조금 제거가 덜 됐어. 그럴 때 사용되는 거예요. 방금 연탄인중, 연탄인중. 뭐 인중이 연탄으로 만든 인중이 있겠어요? 그런 건 아니고. 탄산소다, 인산소다, 중화인산소다. 그 다음에 가성 취하 방지. 악육 방법은 가일탄 초인지 이렇게 되고요. 가성 취하 방제. 리그린. 그 다음에 탄산소다, 추산소다. 가리탄소다, 탄닌. 초산소다, 인산소다. 질산소다. 주로 소다 종류가 주로 많이 쓰이고요. 소다 종류.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예요? 호밍 방지. 호폴고, 폴리아미드, 고급 지방산 에스테르. 명칭들이 좀 길죠? 이것들이 이제 첨가제로 쓰이는 약품들인데 이게 약품이 이렇게 장황하게 많기 때문에 시험지 내기가 아주 좋아요. 필기 때도 내기가 좋고 실기 때 내기 좋고 이거 이제 막 그냥 아무 약품이나 푹푹 찔러서 내면은 됩니다. 자, 이런 종류는 뭐 필기 때 무조건 나오고 2차 주관식에서도 요즘에는 이렇게 약품 첨가제 이름 물어보는 것들이 또 이렇게 심찮게 나오는데 예전에는 안 나왔던 것들인데 보일러는 에너지 관리가 명칭이 원래 보일러였던 것이 바뀌었다고 그랬죠.
예, 이렇게 바뀌었는데 보일러였을 때는 시공하고 취급 분야가 따로 나눠져 있었어요. 이건 엄밀히 말하면 취급 분야죠. 그러니까 그 전에 취급 분야는 그냥 동영상으로 이렇게 2차 시험을 봤던 형태이고 시공은 주관식하고 작품을 만드는 형태였는데 지금 형태가 에너지 관리가 2차 실기가 주관식 50점 플러스 작품이 50점 이렇게 돼 있죠. 배관 작품이. 그래서 시공 볼 때는 그냥 순전히 시공 배관에 관련된 문제만 나왔어요. 주관식일 때. 근데 지금 에너지 관리로 통합된 이후로는 취급 분야도 나와요. 그냥 다 나오죠. 시공 분야도 나오고 취급 분야도 다 나오고. 왜? 자격증 하나 가지고 취급도 하고 시공도 다 하기 때문에 하나 가지고 양쪽으로 다 이렇게 사용을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2차 주관식에서도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는 단답형으로 내기가 매우 좋아요. 무슨 뭐 첨가제 뭐해서 사용 목적에 맞게 세 가지 적어라. 이렇게 하면은 내기가 좋잖아요. 5점짜리 내기가 좋잖아요. 또는 서로 짝 맞추기가 잘못되면 골라라. 이렇게 낼 수도 있죠. 물론 필기 때도 그렇고요. 차라리 이런 문제는 암기하고 있다가 암기법대로 쭉 하고 있다가 그냥 주관식으로 세 가지 써라. 이렇게 해서 5점짜리 만드는 게 더 좋을지도 몰라요. 그렇게 되면 점수 얻기가 더 좋죠. 암기만 하고 있다. 계산 문제도 아니고 암기 문제니까 잘 눈에 익혔다가 이건 많이 읽어봐야 돼요. 암기할 때는 입에다 이렇게 붙여야 돼요. 암기 방법이 있을 때는. 그렇게 해서 하시고요. 그 다음에 경도 계산하는 것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얼마나 센 물인가 계산하는 경도 계산이 있는데 경도 계산은 요즘 잘 나오잖아요. 이제 문제 풀이할 때 나오면 풀게요. 알겠죠? 얼마나 센가 경도 계산을 이제 있는데 CaCO3라고 해서 탄산칼슘 경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독일식으로 계산은 독일 경도가 있어요. 그 두 가지만 종류만 알아두시고 각각 계산하는 방법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것은 단원별 정리 문제 나오면은 샘플 문제 한두 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